네, 일부 함께 하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과 함께 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대근 본부장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열어놓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2077-6357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013-3366-82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개별 맞춤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 전략부터 한번 챙겨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경기도 그렇고 물가적인 부분들 굉장히 사실 힘든 시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요. 직장인이라든가 또는 이런 청년들은 더욱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앞으로의 자산들을 늘려갈 수 있는 재테크 정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투자처로서의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정성 있는 그런 실물 투자, 바로 부동산이 첫 번째로 떠오르실 텐데요. 부동산을 투자하는 시기, 과연 언제가 좋을까? 부동산이 앞으로 떨어질 것인가 또는 올라갈 것인가를 예측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부동산 가격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규 택지에 대한 그런 보상 절차라든가 3기 신도시가 구성이 되면서 대토에 관련된 내용들, 토지 보상을 많이 받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기본적인 그런 철도 계획에 따라서 SOC 사업들이라든가 도로 확장들, 이런 공공재의 그런 산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은 지금 현재 굉장히 풍족하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저금리 현상에 대비한 우리나라도 올해 또 금리를 또 한 차례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금리 시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레버리지를 활용한 그런 투자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유동성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이제 추가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할 것 같고요. 한국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금리 인하의 불가피성을 지니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3, 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추가 지정 없는 뉴타운 사업들로 인해서 2018년도에는 가장 많은 지역들의 그런 직권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들에 대한 니즈, 수요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선호에 대비해서 공급량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곳에 신축 아파트들이라든가 주택들에 대한 그런 가치성, 훨씬 더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이런 주택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던 기존 주택들, 기주택이라든가 또는 준신축 아파트들의 가격도 역시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17년도, 18년도 계속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심리적인 신축에 대한 희소성의 불안감 때문에 투자의 심리가 강화되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대한민국 정말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유동성 자금이라든가 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입지 좋은 곳의 아파트들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공급량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내가 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좀 좋은 지역에 하는 그런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재작년이죠. 8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많은 혜택들을 줬었고 점점 규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그런 혜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팔지 못하는, 매도하지 못하는 이런 일정 보유 기간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매물의 감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투자의 그런 전반적인 연령층 자체가 30대, 40대 굉장히 젊은 층들로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청무피사라고 해서 이제 청약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피를 주고라도 사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요즘은 이제 전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서울 지역, 조정 지역 대상 같은 경우에는 피도 줘서 이제 못 사기 때문에 과연 그 다음은
어떤 곳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역 소규모의 그런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좀 보시지 않는 이상 신축 아파트의 그런 공급들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저성장 고물가의 시대가 계속 오고 있다. 그로 인해서 취업하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좀 전반적인 대비책으로서 양극화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처, 바로 부동산으로서의 그런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똑똑한 한 채를 투자해서 내가 비과세도 받고 이런 투자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인기 있는 그런 주택을 선호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로 나와야 할 물건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고요. 전세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 가격의 상승을 또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전세 수요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의 상승은 그로 인한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서는 투자금이 축소되는 방향이거든요. 이런 지역들을 좀 집중해서 한번 좀 보시면서 선별하시는 그런 투자의 핵심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서울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가볼까요? 박대근 본부장님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홍대 입구역에서 도보 4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전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억 9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월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에서 10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실투자금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고요. 월세 실투자금은 1억 4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지역은 굉장히 핫한 곳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고고에서 끊임없이 창천동에 대한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분석부터 좀 부탁드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서대문구 창천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천동 하면 지역이 어디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홍대 입구역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대문구 창천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 아래쪽으로는 이제 마포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대문구이지만 마포구의 그런 연접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인 홍대 입구역을 도보 4분 거리 갈 수 있다는 이런 초역세권의 그런 투자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창천동 주변으로 해서요, 지금 현재 이제 지하철 노선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홍대 입구역은 2호선과 공항철도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그런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갖춰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이쪽 지역들의 상업시설들, 상가들이 계속 확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통의 편리성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너무나도 핵심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주택의 수요층들이 계속 확장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대역과 신촌역 주변에도 이제 지구단위 개발 구역들로 인해서 개발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입지적으로는 홍대 입구역이 훨씬 더 많은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대 입구역의 가치적인 부분에 훨씬 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신다면 이제 합정이라든가 대규모의 업무타운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덕역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주변으로 둘러보시면은 상암 DMC, 마포구의 상암 DMC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쪽 라인으로 영등포 여의도라든가 또는 마곡지구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동쪽으로는 도심 지역과 그리고 용산과 공덕지구의 그런 업무타운들을 같이 함께 취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홍대 입구역 주변 창천동 하면은 이제 대학생들의 수요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하실 수가 있겠는데, 뭐 연대라든가 이대, 서강대, 홍익대를 끼고 있어서 대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상으로는 직장인들의 수요도 너무나도 풍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직주 근접성과 대학생들의 수요를
그대로 받아볼 수 있는 그 수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개발 호재들도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곳 생활의 인프라 너무나도 좋습니다. 뭐 연트럴파크, 연남동에 이제 공원 택지 조성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그리고 경인선 숲길을 직접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홍대 상권들의 예술의 거리라든가 또는 패션의 거리들, 그리고 백화점이라든가 쇼핑몰들, 세브란스 병원까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촌을 또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그런 복합 업무 시설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활의 인프라도 너무나도 풍족한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망리단길이라든가 연남동의 그런 연트럴파크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지역들 유명 상권들 딱 들으면 아실 만한 그런 유명 상권들이 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20만 명 이상의 유동 인구가 지나가고 있는 지역이 바로 홍대 입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이런 유명 상권들의 확장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확장되는 지역이 어디까지 드냐? 마포구의 전반적인 모든 지역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권이 확장된다는 것은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인구의 증가, 그리고 삶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홍대 입구 주변에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전입신고의 그런 대상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통호재 중에서는 2022년 이제 서부광역철도망이 구성이 되는데요. 원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가양, 강서구를 지나서 상암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그리고 홍대 입구역까지 지나가는 라인으로 해서 광역철도망이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서남과 서부권의 가장 핵심적인 교통의 연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출발선이 바로 홍대 입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에서 하나의 노선이 더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AK 애경 자회사가 이제 이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종로에서 이제 홍대로 이제 시설을 옮기면서 사옥이 구성이 됐는데 6개 자회사가 같이 함께 옮겨왔고요. 이곳에 이제 복합적인 업무 시설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는 이제 업무 플러스의 이제 쇼핑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문화 시설들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합 건물로서의 사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그런 대규모의 그런 그 회사가 입지를 다짐으로 인해서 이 주변의 그런 가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더욱더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었고, 판매 시설의 그런 복합 구성들이 너무나도 잘 구성되어 있는 이런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인리 화력발전소 지하 계획인데요. 정말 세계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상 공간을 이제 녹지화시키고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동부간선도로를 가다 보면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화력발전소가 앞으로는 깨끗하게 공원화 조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대의 그런 유명 상권들의 랜드마크를 같이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지하 계획까지 호재로 살펴봤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 확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봐야지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가격 분석도 함께 부탁드려요. 네, 강북권에서는 정말 유동인구 가장 많이 모이는 곳, 뭐 종로라든가 광화문 지역들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대학가를 끼고 있으면서 대표적인 중심 상업 업무 지역이 바로 홍대라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의 선호도라든가 주거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임대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으로서 투자 금액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또 이제 대학생들이라든가 또는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에 맞춰서 투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하면서 준주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 건너 바로 앞에는 이제 이종 주거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용적률의 차이로 인해서 아직 상층부는 영구 조망권을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조망권이라든가 또는 이런 가시성들을 살펴보시면서 건물의 특징 이미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임장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홍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금액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금액은 3억 1천만 원부터 3억 3천만 원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에는 2억 9천에서 3억 2천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굉장히 적은 투자 금액으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고 월세 시에도 90에서 100만 원, 좋은 층수 전망이 잘 나오는 곳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까지 어떻게 보시면 월세가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실투자 금액 2천에서 4천,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중반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 수요층이 풍부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관람객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쉐어하우스 굉장히 또 구성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북한 이런 전세 금액이라든가 이런 월세 금액들의 상향들이 또 예측될 수 있는 투자처로서 메리트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대근 본부장님의 첫 번째 매물 서대문구 창천동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주목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볼까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의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상월곡역에서 도보 1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4,500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 전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3억에서 3억 1천만 원, 월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월 120만 원에서 13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실투자금은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고요. 월세 실투자금은 1억 3,5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본부장님, 저한테는 조금은 생소한 지역이거든요. 성북구 상월곡동을 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재와 입지까지도 궁금합니다. 그 지역은 어떤 호재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월곡동 하면은 이제 동부권에서 성북구 위치에서 사실 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장인뉴타운이라고 이야기하면 더욱더 빠르게 아실 것 같아요. 장인뉴타운을 끼고 있는 지역, 상월곡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생활 인프라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자, 바로 상월곡역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장인뉴타운의 11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이미 직권해제를 통해서 재개발이 취소된 곳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옆 지역의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추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뭐 14구역과 함께 더불어서 15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불복소송을 통해서 지금 지역 개발로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이제 이 지역도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구역도 15구역과 함께 같이 함께 더불어서 주체가 형성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동의서 작성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이 또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아파트 신축 공급이 없다라고 제가 아까 이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이제 청약을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어려우실 경우에는 이렇게 재개발이 예정될 수 있는 지역에 선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이제 6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4호선이라든가 또는 1호선과 7호선 환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동부간선도로뿐만이 아니라 내부 순환도로의 램프까지도 진출입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의 편리성들을 우선적으로 동부권에서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 대형 마트들, 뭐 이마트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런 뭐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백화점들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성 굉장히 좋고, 서울에서 네 번째로 큰 북서울 꿈의 숲이 또 대규모의 공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원 조성의 그런 메리트까지도 담아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이제 11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호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곳이 바로 성북구입니다. 그만큼 사실상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고 저밀도 주택들의 그런 개선 사업이라든가 개발될 수 있는 사업들, 사실 가보시면 골목골목이 너무 좋아서 주차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요. 또 만약에라도 이제 뭐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방도로에 이런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발이 좀 필요한 지역들이 바로 이런 곳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위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제 뭐 1구역과 5구역이 입주를 레미안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7구역에 입주를 하고요. 해지되어 있는 지역들 몇 군데 중에서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15구역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인접되어 있기도 하면서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직권해제를 통해서 이제 재개발이 무산되나 했었었는데 주민들의
주최를 통해서 지금 현재 다시 재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구역도 15구역과 함께 더불어서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재개발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운대역을 지나가는 GTX 신호선이라든가 또는 6호선 그리고 위쪽 라인으로는 이제 동북선이 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위 뉴타운은 이런 교통의 개발들도 예정되어 있는 굉장히 서울권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뉴타운 사업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운대역 주변 지금 현재 역사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물류시설로 이제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 이 지역들이 이제 주변에 그런 재건축 아파트들과 함께 더불어서 50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탈바꿈 일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주거의 시설 2,500여 세대 정도뿐만이 아니라 업무의 시설과 상업 시설도 같이 함께 들어가고요. 민자 역사 라인 안에서는 GTX 신호선이 예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GTX 신호선은 이제 2024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지만 뭐 늦어진다 하더라도 2025년 정도에는 완공돼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운대역에서 청량리를 지나서 삼성역, 국제유류 복합지구에 구성되어 있는 강남권까지 단 10분 거리에 갈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망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실 만한 그런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영동대로 지하 사업까지 연결되는 라인들로 구성이 같이 함께 잡혀 있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북선 경전철 사업들 도심 지역의 연결선을 동북권으로 확장시키는 정책들인데 2013년도에 이제 철도 구성 계획들이 잡히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산업단지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되면서 역세권 라인들로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 정거장이 될 수 있는 창동역 주변에도 지금 현재 8만여 일자리 정도가 구성될 정도로 올해부터 이제 또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이런 업무 사원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동북권이 앞으로 배드타운이 아니라 자족적인 그런 업무 시설로서의 그런 확장들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장위 뉴타운 이제 마지막 이제 체크 포인트와 가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재개발로 인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지역들,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장위 뉴타운 초창기 분양가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까지 생활의 인프라 너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교통 호재까지 바라본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 굉장히 우수하게 받아볼 수 있는 재개발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 3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층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3억 4천부터 3억 5,500만 원까지 임대는 너무나도 풍족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 3억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충분히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건부 계약으로 구성이 가능하시고 월세 시에는 약 120에서 130만 원 그리고 실투자 금액으로서 전세 시에는 약 4,500에서 5,5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사실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투자 금액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2, 3억 이상의 또 프리미엄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혜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월곡동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성북구 상월곡동에서 성공 투자 전략 챙겨봤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디테일한 상담을 받는다면 한 해 전략으로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도 조금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투자하시는 분들, 유동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를 포인트로 잡아보시면서 한번 움직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해서 4년 이내에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전략으로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니까요.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역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박대근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투자는 타이밍이다. 4년 내 회수 가능한 소액 투자라는 주제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에서 진행됩니다. 예약은 필수니까요. 02-2077-6357번으로 연락 주세요. 네, 일부 함께해 주신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